네, 여러분, 이번 인강은 좀 깁니다. 우리가 배우게 될 거는 이제 독해에서 어떤 독해, 단계가 3단계에 걸쳐서 제시되는데, 먼저 우리는 문장 독해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 문장이 커진 단락 한 문단, 독해는 어떻게 하는지, 마지막 지문 전체, 글을 놓고 봐서 글 독해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세 가지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상영에듀의 이상혁 선생님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우리 문장 독해 방법을 좀 배워봅시다. 이제 독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어는 들어갔으니까 이제 그러면 독해 방법을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독해 방법 설명드릴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우리는 머리와 꼬리를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머리와 꼬리를 찾으라는 것부터가 문장 독해입니다. 오케이? 지금 문장 독해랑 앞에서 배웠잖아. 문장 독해 배운 다음에 우리 단락 독해 배울 거고요. 단락 독해 배운 다음에 우리 글 독해 방법 배울 거예요. 그래서 문장 독해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냥 글의 구조는 무조건 문장이잖아요. 그렇죠? 문장은 통으로 봤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용이 아니라 약간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구조적 접근이라고 일단 이해를 좀 해봅시다. 오케이? 구조적 접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머리와 꼬리를 찾는다라는 거는 앞하고 뒤를 찾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머리란 하나의 의미를 전달하는 상세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문장 속 주체, 그리고 꼬리는 그 주체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부분으로서 마무리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주제에 대해서 나오고 마무리하는 부분이다 라고 찾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이제 필수 요소를 찾으셔야 돼요. 문장에서 필수 요소를 찾으셔야 됩니다. 일단 우리가 머리와 꼬리, 앞하고 뒤를 찾았잖아. 그러면 그 다음에 남은 건 뭐예요? 필수 요소인 거예요. 그 필수 요소라는 거는 복잡한 문장 내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 핵심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필수 요소는 주제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오케이. 그렇게 하면 필수 요소에서 불필요한 거, 우리 이미 불필요한 거 아직 안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사고적 독해에서 독해 개념어에서 뭐 예시, 상술, 부연 이런 것들 다 보조였죠? 그런 것들을 필수 요소로서 지울 수 있죠. 필수 요소 찾다 보면. 그리고 주어 다 찾을 수 있죠. 서술어, 핵심어, 이런 거, 요지, 주장 이런 것들은 필수 요소로 돼서 찾을 수 있죠. 앞에서 배운 것들 떠올리시면 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우리 이제 문장 소개. 문장을 한번 이렇게 가서 필수 요소를 찾았으면 이번에는 문장 속에 있는 문장. 필수 요소 자체가 문장일 수도 있어. 우리는 핵심 키워드, 단어를 찾았잖아. 이번에는 구와 절을 찾는다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구와 절을 찾을 때에는 그 전체에서 중요한 부분, 안에 머리가 두 개일 수도 있어요. 머리, 꼬리가 있는데 그 안에 머리, 꼬리가 더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핵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구와 절을 찾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얘는 핵심 키워드를 찾은 게 이어지는 거야. 그래야지 우리가 주제문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주제문이라는 것은 독서 지문 같은 경우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단계에서는요. 문장끼리 연결되어 있는 문장을 분해해라. 자, 문장은요. 통으로 이렇게 제시되기 때문에 걔네들이 잘라 붙여넣기 한 게 아니죠. 한 통이에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연결 형태가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직렬. 우리 과학 시간에 배웠죠. 일자로 쫙 이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에는 어떻게 되냐면 앞부분에서부터 점점 정보의 양이 많아지고 공통적인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뒤에 힘을 줘서 읽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뒷부분이 중요하다가 직렬 구조예요. 계속 같은 말을 하니까 정보의 양이 갈수록 많아지는 구조. 그래서 직렬이 여기가 핵심이 돼요. 뒷부분이 핵심입니다. 직렬의 경우에는. 그 다음은 병렬이 있겠죠. 병렬. 자, 병렬이라고 하면은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쪼개지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 병렬은 여러 개, 두 개가 나오든 세 개가 나오든 하나 객체가 다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직렬의 경우에는 쉬운 문제의 경우에는 잘 쓰는 경우가 많고요. 어려운 지문 또는 어려운 지문이라면 여러분들한테 긴 지문이죠. 긴 지문일수록 그 여러 문장이 연결되어 있는 형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긴 지문에서 어떤 거를 중요하게 다룰까? 이 세 개를 어떻게 포괄할까? 이런 내용들을 연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문장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분석해야 하니까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연결고리를 잘 찾으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연결고리가 가장 중요한 거, 사고적 독해가 가장 필요로 되는 건 병렬식 구조예요. 오케이? 직렬식 구조는 그냥 읽으면서 조금씩 지워져도 돼요. 삭제가 돼도 괜찮은데 병렬식 구조는 각각이 다른 얘기를 짓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의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은 이제 우리 단락 독해로 넘어갈게요. 자, 단락 독해라는 것은 뭡니까? 글의 1단락, 2단락. 어떻게 보면 문단 또는 내용별로 구조를 쪼갠 것이다 라고 보면 돼요. 그 글의 내용을 똑똑 자르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끊어 읽기랑은 차이가 있고요. 아무튼 글에서 그러면 단락 독해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그 단락에서 핵심 키워드 찾는 것이 문장 독해만큼보다 더 중요합니다. 문장 독해에선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핵심어를 찾으라고 한 건데 이 단락 독해 같은 경우에는 이 핵심어를 찾아야지만 문장과 문장 사이의 관계가 찾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어에서 문장과 문장 간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핵심어가 의미가 있어요. 단락의 핵심을 찾아야 되니까. 문장 간 관계를 해서 단락을 구분 짓는 거야. 핵심 시간에서. 왜냐면 핵심어가 1문단, 2문단에서 같아. 그러면 그 둘 내용은 하나를 얘기하고 있겠죠. 근데 3문단부터는 그 핵심어라는 단어의 언급은 별로 없고 다른 단어가 등장했거나 아니면 굳이 그냥 구체적인 설명일 뿐이야. 이러면 여기서 단락이 끊어져서 여기는 예시, 저기는 포괄적인 내용. 그래서 주장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핵심어를 찾을 때에는 단락을 구분하면서 찾아야 돼. 핵심어가 그 지문에 꼭 반드시 하나일 수는 없어. 수능 영어는 반드시 하나라고 가르쳐줍니다. 하지만 수능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하나일 수가 없어. 지문이 기니까. 짧은 거는 몰라. 하나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건 직렬적 병렬 형태예요. 오케이? 하지만 병렬적인 거는 여러 개를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핵심어는 핵심어 오브 더 핵심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비문학 같은 경우는 병렬식 구조든 어떤 긴 글이든 핵심어, 메인 핵심어는 하나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거는 겁나게 중요한 단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뭔가에 대해서 요약할 때 이 핵심어가 빠지면 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가장 핵심어, 단락 간 구분에서 핵심어를 여러 개를 찾아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one of the most 가장 중요한 것도 찾으실 줄 알아야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은 내용 전개의 흐름을 이제 짚으셔야 돼요. 단락별로 구분을 지었으면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아까 말했잖아. 위에가 주장이고 밑에가 구체적인 거구나. 이런 걸 찾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때 중요한 거는 핵심 내용을 찾는 거죠. 왜? 내용 전개의 흐름을 짚으려면 핵심어가 아니라 핵심 내용을 찾아야 하니까. 그래서 얘는 다른 말로 핵심 내용 찾기라고도 바꿔줄 수 있습니다. 핵심어 찾았으면 내용 찾아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 찾는 게 더 어렵겠지? 하지만 이거는 조금 팁이 있습니다. 문장의 앞단락과 뒷단락에 핵심 내용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앞에서 제시하고 중간에 설명하고 끝에서 한 번 더 요약하거나 설명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얘는 꼬리와 앞뒤를 살펴라. 다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장 독해가 앞에 있었다고 해서 걔가 따로 배웠다고 해서 단락 독해와 연결짓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문장, 단락, 글 독해가 모두 선행되어야지 함께 병행되어야 되는 겁니다. 얘네들은 병렬적 구조예요. 직렬적으로 순서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앞에 이런 내용, 뒤에 이런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찾는 게 기본적으로 그걸 염두에 두는 게 좋아요. 그래서 머리와 꼬리를 주목해라 그랬죠.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일반적인 것과 구체적인 것. 자, 일반적인 것과 구체적인 거는 뭐라 그랬어? 포괄적인 것과 주제죠. 그리고 이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예시가 중요하겠어? 포괄적인 게 중요하겠어? 당연한 거지. 당연히 예시가 중요하죠. 근데 얘는 조금 어려워요. 말이 뭔 말인지 모를 가능성이 높고 얘는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래서 상위 호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네들을 묶어. 얘네들을 한 3개가 있어. 쉬운 게 3개 정도 있어. 걔를 묶으면 이거 하나가 돼요. 오케이? 얘를 묶으면 이거 하나. 대신 양은 이만큼 독해를 해야겠지. 하지만
일반적인 거를 요만큼인데 그 요만큼이 어렵긴 한데 그거를 제대로 읽어? 그러면 이 세 개 안 읽어도 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포괄적인 것과 구체적인 것 중에 뭐가 중요하냐 하면 포괄적인 거 맞죠? 적은 건데 더 정보량이 많으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버려야 된다? 아닙니다. 구체적인 것도 얼마든지 써먹을 수 있다. 포괄적인 게 여러분들 수준에 이해가 안 됐을 때 무엇보다 가장 빛을 발할 수가 있다. 이 포괄적인 것과 다르게 얘는 약간 추상적인 내용도 포함할 수도 있어요. 구체적이라는 거는 약하게 말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상적인 말들도 확실하게 구분해서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오케이?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문제풀이를 할 때 중요한 부분과 상세한 부분을 가려낼 수 있어요. 상세한 부분이라고 표현할게요. 얘는 상세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의문에서 해결로 가는 거. 이건 이제 전개 방식. 일반적 구체적 전개과는 달라요. 얘는 의문에서 해결 전개. 우리가 맨 앞에서 비문학 독해를 한 시간에 9개 배웠죠, 구조. 얘도 그 구조 중에 특히 중요한 거를 배운다고 보시면 돼요. 왜? 단락 독해이기 때문에. 글의 구조를 파악하기도 해야 됩니다. 오케이? 문장 높이 못지않게 얘도 구조가 중요해요. 안 지웠잖아요. 그래서 의문과 해결. 왜 그럴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글쓴이가 의문을 제기하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 즉 독자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면 해결책이 나오죠. 그래서 의문이 나오면 아, 해결책이 답이겠구나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해결책을 찾으셔야지 이제 아, 이런 구조구나 알 수 있어요. 뭔가에 대해서 앞에서 물어본다? 그러면 닥치고 이거는 해결책 찾으면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물어본다? 그러면 뒤에 해결책 방법을 찾자.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은 5번째입니다. 5번째는 one of the most 지울게요. 원인과 결과 전개입니다. 이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거에 대한 원인을 제시하고 그런 다음에 뒤에서 결과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결과에 주목하는 게 당연히 맞죠. 여기서 해결에 주목하는 것과 가참 맞아요. 그래서 마찬가지인데